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직장인들이 항상 꿈꾸는 거 네. 뭔지 아세요? 부수입? 너무 직방에 맞추시면 제가 그렇게 뭔가를 그려놨는데 네. 아니 그 너무 뻔한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월급 이외의 수입, 네. 부수입을 참 원하고 뭔가 없을까? 네. 사람들은 꿀팁을 좀 뭔가 서로 공유하며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느낀 거는요. 네. 이런 뉴스 기사들 보면 만약에 오피스텔이 요즘 잘 안 되고 있다. 네네. 힘들다. 오피스텔은 특히나 안 된다. 네. 이런 글귀들 되게 많이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서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게 떠오르는 거죠. 네. 약간 오피스텔이 안 될 때 좀 싸게 네. 사두면 네. 네. 괜찮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떨까요, 선생님? 물론 이제 굉장히 좋은 발상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기회다. 그러니까 남들 안 좋을 때 들어가면 좀 더 이제 많은 수익을 거두지 않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전에 사이클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제 책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의 좀 맹점이 그 안 좋을 때가 사실 완전히 안 좋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가 이제 완전히 안 좋을 때인지 아니면 안 좋은 때로 가는 과정인 건지 모르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너무 빨리 들어가면 네. 제가 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하잖아요. 네. 사실 이제 그런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실 오피스텔이 사실 요즘 뭐 많이 월세 수익을 바라고 뭐 이런 걸로 이제 굳어져 있지만 실질로는 최근에 많이 거래했던 사람들의 목표는 월세 수익보다는 거의 시세 차익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잘못 들어가면 시세 차익은 고사하고 월세도 임대도 잘 못 맞춰가지고 공실로 놔둔 상태에서 고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지켜본 후에 들어가도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일단 이게 약간 시세 차익으로 봤을 때 오피스텔이 아파트처럼 막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비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은 저도 받아들이고. 네네네. 근데 이제 직장인으로 봤을 때 네. 다달이 들어오는 뭔가 부수입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네네. 약간 월세도 괜찮다. 근데 네. 월세도 공실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위험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요즘에 들은 고급 정보입니다. 네. 끼리만 알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오피스텔은요, 소장님 네. 에어비앤비 있잖아요. 아. 요거를 돌리면 네. 월세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거는 괜찮지 않나. 이거를 좀 잘만 네. 괜찮은 대로 하면 네네. 다른 월세보다 더 약간 두둑한 부수입을 얻을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에어비앤비로 돌리면 한 달 수입이 한 달에 적어도 200에서 300, 좀 많게는 뭐 한 3, 400 나오는 그런 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맛본 사람들이 보통 한 채 막 두 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채로 에어비앤비 돌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관광객들도 다시 많이 오고 있으니까 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솔깃하더라고요. 솔깃할 수 있죠. 근데 표정은 또 얘 왜 이래? 약간 이런 표정인데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에어비앤비가 사실 다 불법이에요. 불법이라고요? 예. 제가 많이 들었는데 네. 불법이라고요? 네, 다 불법입니다. 왜죠? 왜 불법이죠? 이게?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많은 사람이 하지만 다 불법이에요. 어. 사실 안 걸려서 그렇지 다 네. 불법입니다. 어떤 부분이 불법인 거예요? 그럼 많이 이제 허용은 됐어요. 옛날에는 거의 숙박업 등록을 하고 막 이렇게 네.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거 너무 제약이 많지 않냐.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 이제 외국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한 그런 이제 수단으로 좀 활용되면서 네. 이런 거를 활용하면 괜찮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일부 허용이 됐어요.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에어비앤비로 활용할 때 이제 합법적인 요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다 불법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조항이 사실 풀리긴 했지만 사실 제약사항이 되게 많아요.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부분 걸리는 게 뭐냐면 단독주택이든 뭐 아파트든 이렇게 주택 분야는 풀렸어요, 일단은. 네. 근데 오피스텔은 지금 주택이 아니잖아요. 주택이 아니고 사실 주택으로 치려면 이제 주소 이전이 되어야 주택이 되잖아요. 근데 주소 이전이 안 되어 있어야 에어비앤비를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오피스텔은 다 불법입니다. 근데 오피스텔이 제일 투자금이 적게 묶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괜찮다고 네. 그랬었거든요. 오피스텔은 그냥 원룸형
그냥 주택형으로 지어졌지만 네. 그냥 본인이 착각하는 거죠. 야, 이건 주택이다. 예, 주택이 되려면 우리나라 오피스텔은 주택이냐 아니냐를 뭘로 판단하냐면 주소 이전만 가지고 판단해요. 다른 거는 파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용 용도로 파악을 하거든요. 실제 사용 용도로 파악하려고 할 때 오피스텔이 가서 들어가서 살고 있는지를 파악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걸 어떻게 공무원이 일일이 그 수십만 수백만 채 있는 거를 일일이 어떻게 다 들어가 봅니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주소지 이전이에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불법이다. 예. 그래서 일단 주택이 아닌 부분이 일단 불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도 힘든 게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잖아요. 네네. 공동주택을 에어비앤비로 돌리려면 주변,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로 돌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 소음이나 굉장히 쓰레기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근데 이거를 혼자 우리 집인데 뭐 어때? 이게 아니고 공동주택은요. 공동적으로 감당을 해야 될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바로 옆집 아니면 뭐 윗집 아랫집 소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비앤비를 하려면 이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약간 인테리어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의를 구해야 된다. 예, 동의를 구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신고가 들어서 예, 보니까 저기 옆집에서 저기 에어비앤비 돌리고 있는 것 같다. 사람이 계속 바뀐다. 예, 사람이 계속 들락날락 하는데 그 들락날락 하는 사람이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고하면은 결국에는 들통나면 이제 엄청난 벌금이나 뭐,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공동주택도 안 나오고 단독주택 이런 네. 건 어떨까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도 다 이게 풀리긴 했지만 뭐가 문제냐면 집이 주인이 거주를 하면서 남는 방을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거예요. 약간 민박 하숙처럼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인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거 아닌데? 실제로 이렇게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죠. 에어비앤비로 돌리려면 다 나가서 그냥 빈 집으로 놓고 그쵸. 그거를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걸 현실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죠. 보통 외국에 나오면 저희들 호스트가 이제 첫날만 이제 알려주고 가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는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에어비앤비를 활용할 수 있는 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이 법 규정에 제대로 맞추려면 못 돌린다고 봐야죠. 말씀하신 거 보면 거의 다 이제 약간 불법인 요소들이 많은데 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는 어떻게 안 걸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약간 적발하거나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의 모든 문제는요, 적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불법적인 거를 저지르고 많은 수익을 거두는 사람이 그냥 혜택을 누리는 그런 구조죠. 근데 이건 참 불법이지만 네. 적발이 많이 안 되고 네. 하지만 월 수입은 많고. 많고 네. 참 솔깃한 아이템이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걸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은 사실 이게 이제 제약 요소가 안 될 거예요. 불법적이다. 제약 요소가 안 될 텐데 치명적인 이제 나중에 손해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어떤 손해가 올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라와요. 네. 국세청은 항상 나중에 오죠. 나중에 와요. 이게 제일 지랄 같은 게 진짜 지랄 같아요. 세금은 네. 그때 당시에 뭔가 실수를 하거나 만약에 어겼으면 바로 날라오면 정정을 하고 빨리 그거를 대비할 수도 있고 네. 좋은데 뭐 몇 년 잊고 지낼 때 맞아요. 갑자기 이게 날라와요. 과거에 3년 전에 뭐 아니면 5년 전에 뭐 이런 상황이 있었으니까 이거에 따른 이제 소명하시오. 해가지고 나와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이견이 있거나 이러면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지나고 이미 정리된 거를 어떻게 이걸 소명하냐고요. 그러니까요. 조마조마할 땐 안 나오고 맘 편히 준비하려고 막 이게 네. 이제 할 때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한참 지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서류 떼기도 네. 힘들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세금 폭탄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올 수가 이게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든 국세청에서는 나올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를 내고 당당하게 해야 되는데 사업자를 내잖아요. 사업자를 내면 이제 조사가 나오겠죠. 그러면 다 불법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업자를 안 내고 하는 거죠. 사업자를 안 내고 하거나 이제 내더라도 결국에는 뭐냐면 이 세금이라는 게 생겨요. 근데 세금이라는 게 정상적인 걸로 돌렸을 때 비용이나 이런 거를 다 인정받게 되거든요. 근데 불법으로 돌리면 인정받아야 될 거를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수익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모든 수익이 수익으로 되는 거예요.
네. 수입이 많아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따른 수입의 누진 적용해가지고 소득세 탈루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게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 이제 이럴 때 나오는 건 또 성실 신고하지 않았다 해서 가산세까지 붙어서 나오는. 몇 년 후에 나오니까. 아,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불법을 저지르면 그 당시에는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참 직장인의 로망이 뭔가 네. 부수입을 네. 얻고 싶은 마음에 한번 알아봤는데 네. 이게 아닌 거네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제약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수익으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버 같은 경우도 사실 엄청 외국에서는 인기 좋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못 하잖아요. 이게 참 보면은 뭔가 직장인들의 로망이 뭔가 부수입을 얻고자 하는 우버도 괜찮잖아요. 그런 게 참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어찌됐든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요구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법을 행하고서라도 네. 돈을 벌고 싶은. 요즘 들어서 뭔가 옛날에는 뭐 성실히 직장 다녀서 뭐 일을 하면 된다. 뭔가 이거를 포커스를 맞췄다면 요즘에는 네. 직장 플러스 뭔가의 엔잡러처럼 네, 약간 네. 그런 게 달리면 뭔가 더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약간 이렇게 바라보는 거 같잖아요. 예. 뭔가 뭐야 부수입이 저렇게 많아? 약간 이런 게 되게 부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다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엔잡러는 나쁜 게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자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자꾸 불법적인 거를 그냥 행해도 된다. 남들이 하니까 나도 괜찮지 그렇죠. 않을까. 예, 불법적인 거를 그냥 돈을 버는 수단으로 어떻게 보면 불법적인 거를 행했을 때 수입이 더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니까 이거를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리고 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네, 네. 그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내가 약간 뭔가 뒤처지는 것 같고 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이제 사실 국가 시스템이 점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전산화가 잘 돼가면서 사실 피해갈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영업도 했었지만 옛날에 부가세를 탈루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법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자료라고 하죠. 거짓 자료. 이거를 만들어서 유통이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매상에서 거짓 자료, 부가세 거짓 자료 만들어가지고 매출을 부풀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영업자들은 이게 이중으로 이득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부가세 자료를 만들면 네. 부가세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부가세를 먼저 받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자기가 매입한 거 빼고 이제 내줘야 되는데 매입 자료가 많아. 그러니까 부가세를 덜 내게 되죠. 네. 그래서 이익이 되고 네. 이게 소득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비용이 되거든요. 매입 자료니까. 네. 비용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도 적게 내고. 그래서 이런 거를 불법을 저지르는 거를 안 걸리니까 이걸 잘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단속을 하지 않아도 이걸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약간 시스템상으로 네,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자료를 그동안에는 만들었던 이 도매상이 피해갈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피해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얘네가 폭탄을 맞아, 세금을. 배려해주다가 자기가 오히려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매상들이 이제 자료를 웬만해서 안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게 단절되는 구간이 있었어요. 단절되는 구간에서 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네. 쭉 연결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화가 잘 돼가면서 단절되는 구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사실 에어비앤비를 돌리면 에어비앤비라는 어플을 통해서 이제 이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대부분 다 이 어플을 통해서 결제가 다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소득이 다 신고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잡히는 거죠. 네. 이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에어비앤비는 매출이 있으니까 매출을 신고를 해야 되고 그 매출의 비용을 잡으려면 결국엔 이 사람이 소득을 가져갔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어비앤비를 놨던 사람, 이 사람이 소득은 막 잡히는데 비용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몇 년에 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그런 식으로 이게 피해갈 방법들이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인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지금 에어비앤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직은 안전하다 생각하는 거죠. 뭐 이런 뉴스 기사가 이렇다는 게 많이 안 네, 나왔으니까요. 네. 요즘 들어 문제되는 뭐 비하가 될 수도 있지만 어느 특정 나라 국민이 이제 외국인이 와서 에어비앤비를 돌리고 나서 갔는데 이 난리가 난 거죠. 초토화가 됐다. 초토가 돼서 여기에 수리비가 몇 천만 원이 들었다. 이런 거를 내가 안 당하리라는 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다른 건 몰라도 세금은 빈틈이 없다는 거. 네. 네, 어찌됐든 몇 년 후라도 돌아와준다. 저는 이제 현실적으로 에어비앤비를 돌리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 이런 게 아니에요. 관리입니다. 관리.
사람이 계속 왔다 갔다 드나들수록 관리하는 게 더 힘들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이거를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해서 다음 손님이 네. 쾌적한 마음으로 네.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직접 청소를 하든지 사람을 둬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비용이 들어가거나 내가 하면 내 몸이 이제 고달파지는 거예요. 병원비가 더 나온다.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아. 하면서 이제 여기에 온갖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처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실제로 돌려보니까 이게 진짜 생각지도 않은 만만치 않은, 이게,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니까 내가 하지. 지금 만약에 이거 하라면 나는 절대 안 한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돈 벌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에어비앤비를 돌리는 게 사실 우리가 노가다 뛰면서 돈 번다 생각하면 돈 많이 벌어요. 근데 노가다라는 인식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자체가 뭐 팀 안 들이고 돈 버는 그렇죠. 종목이 아니라는 예, 거죠. 그렇게 벌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게 장난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어쨌든 사람들은 얼마 벌었다. 이런 타이틀에 현혹돼가지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거는 달려드는 그걸 것 같아요.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한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나는 손바닥 위에 있었던 거군요. 네. 네, 오늘은 뭔가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호시탐탐. 저는 네. 오늘도 내일도 호시탐탐 물어와서 소장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